자, 이번 강좌에서는 2차 부등식의 해법을 한번 좀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간단한 예문으로부터 한번 출발을 해볼까요? 자, x제곱이 3x보다 크다. 자, 이런 2차 부등식을 한번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러면 일단은 한 곳으로 먼저 몰아놓고 x제곱 마이너스 3x, 얘를 인수분해하니까 x에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것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지게 돼요. 그럼 우리가 2차 부등식에 대한 해법에 전혀 개념이 잡혀져 있지 않는 상태라면 이렇게 풀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마 두 수의 곱이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둘 다 플러스든지 첫 번째,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든지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단계별로 보면, 자, 첫 번째, 둘 다 플러스다. 그렇게 되면 x는 0보다 큰 거고, 여기에서 x-3도 0보다 큰 거 되는 거니까 x는 3보다 커지겠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0보다 크다, 3보다 크다. 3보다 큰 쪽이 공통이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1차 부등식의 해법을 동원을 해가지고서 일단은 이런 거 만들어주겠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둘 다 음수인 경우, 그러니까 x가 음수고 x-3도 음수다. 그러면 3보다 작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이 둘의 공통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0보다 작고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게 공통 부분이 되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x는 0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 2차 부등식 또는 그 이상의 부등식을 해결을 한다면은 시간을 상당히 허비를 하게 돼요. 그래서 아마도 많은 수학자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겠죠? 좀 간단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없을까? 자, 그래프를 한번 활용을 해봅니다. 자, 여기에서 그래프를 활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는 2차 부등식 또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이상의 것들을 해결을 해나가게 될 텐데, 이렇게 생긴 식, 자, y equal to x제곱 마이너스 3x라고 하는 그래프를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저것을 땐 그래프를 그려보면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돼서 여기가 0, 여기가 3, 여기가 x축 이렇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죠? 그때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0보다 큰 경우에 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커야 된다. 즉 함수값 y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러면 x축 그림으로 본다고 했을 때 x축보다 위에 있는 그림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림, 그리고 이 그림. 이 그림이 만들어지는 상황을 우리가 찾아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아래쪽은 이제 의미가 없는 게 돼버리는 거고, 여기, 그리고 여기를 제외한, 이 두 지점을 제외한 위쪽의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면 되는 겁니다. 그쵸? 바로 그런 조건을 찾는 거니까, 그렇게 되려면 x의 값은 여기, 그리고 여기가 바로 함수값 y를 양수로 만들어주는 그런 범위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0보다 작다, 3보다 작다, 바로 이런 범위가 그대로 만들어지게 되겠네요. 어때요? 그래프를 활용을 하니까 실제 부등식을 해결하는 그 방법이 좀 단순하고 직관적이 돼버리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으로 이제 2차 부등식을 해결을 해나갈 때 이렇게 그래프를 활용하는 방법을 많이 활용하게 될 텐데,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y equal to fx라고 하는 2차 함수를 하나 주겠습니다.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때 a는 양수인 경우로 할게요. 음수인 경우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세 가지 종류로 그림이 그려지게 될 거예요.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그림이 이렇게 두 군데서 만나든지, 그 다음 x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서 이렇게 그려지다가 슬쩍 접하든지, 아니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그 위에 이렇게 둥 하고 떠 있든지,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방정식의 개념으로 본다라고 치면, fx equal to 0의 개념으로 본다고 치면, 지금 이 경우는 판별식이 0보다 큰 경우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는 경우. 그러니까 이 경우는
판별식이 제로가 되어지는 경우, 중근이 되어지는 거죠. 이 경우는 뭐예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경우, 즉 허근을 갖는 경우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됐습니까? 일단은 우리가 2차 함수에 대한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세 가지로 그릴 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부등식의 개념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자, fx가 0보다 큰 경우는 어떻게 될까?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여기서 얘기를 한 것처럼 fx가 0보다 크다, 즉 y가 0보다 크다, y가 0보다 큰 영역을 이 그림들에서 확인을 한번 해보면 되는 겁니다. 0보다 크려면 여기 요 그림이 그려지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 그림이 그려지면 되는 거죠. 이렇게 0보다 크다 그렇기 때문에 0이 되어지는 경우는 빠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지면 이렇게 되어지면 되겠네요. 이렇게 빨간색 그래프가 그려지기 위한 x의 범위는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요 아래쪽, 여기 위쪽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의 x값. 여기서는 이렇게 와서 제외하고 이 부분이 되어지겠다. 여기는 이렇게 되어지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0보다 큰 경우가 되어지려 그러면 x는 알파보다 작든지 베타보다 커지면 된다. 이 경우에서는. 이 경우에서는 알파일 때만 제외하면 되겠네요. x가 알파가 아닌 모든 실수,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죠. 그죠? 이 경우는 어때? 모든 실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모든 실수.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만일에 등호가 붙어 있다면 어떨까? 자,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다. 그렇게 되면 y가 제로가 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포함이 되네. 이렇게 포함이 되어지겠네요.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이것도 포함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는 모든 실수가 되겠네. 등호가 붙으면 모든 실수. 이때 어때요? 얘는 뭐 등호가 붙건 말건 상관없이 항상 모든 실수가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등호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상황이 달라지는데 지금 보니까 여긴 등호만 붙여주면 되고 얘가 지금 큰 차이가 있네요. 그죠? 주의해야 되겠네. 자, 그럼 이제 같은 방식으로 fx가 0보다 작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fx가 0보다 작다. fx가 0보다 작은 경우는 언제예요? 여기죠, 여기. 그죠? 여기 같은 경우는 없네. 여기 같은 경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만 우리가 주의해서 써주면 되는데 x가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되어지겠네요. 됐습니까? 이 범위에서 요거를 만들어내는 범위가 바로 이 부분이니까 그것만 체크를 해주면 되겠다. 그 다음 0보다 작은 경우는 이런 경우나 이런 경우에서 나오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해가 없다. 이렇게 되어져야 되겠다. 됐죠? 자, 그럼 또 같은 방식으로 여기에서 이렇게 등호가 붙어 있는 경우 생각해 보세요. 등호가 붙었다 그러면 여기 포함이 돼야 되는 거니까 여기 등호 붙고 여기도 등호 붙어야 되겠다. 그렇죠? 그럼 이 경우는 어때요? 이 경우에서는 등호가 붙게 되면 이 부분에서만 유일하게 성립이 되어져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x는 알파 유일하게 하나만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죠? 이거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부등식으로 물어보고 있는데 그 해가 부등식으로 나타나지 않고 특정 숫자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다음 0보다 작은 경우, 이 경우에서는 아예 없죠. 여기는 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네. 해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2차 부등식 또는 조금 더 확장을 해가지고서 고차 부등식을 해결을 할 때에도 바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가지고서 그래프를 읽어 나가면 크게 무리 없이 우리가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개념을 정확하게 잘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그래프를 활용한 2차 부등식의 해법.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이 조금 전에 공부한 이 내용들을 토대로 해가지고서 간편한 예문 몇 개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다. 이 부등식을 한번 좀 풀어봐라 하는 문제. 그러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일단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데 얘는 y 이퀄 투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2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럼 이거 그림 한번 그려보세요. 얘 지금 그림을 그려보면 그림이 x축과 이렇게 두 군데서 이렇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1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y가 0보다 클 때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림이 여기하고 여기가 나오게 하라. 등호 없죠? 요렇게, 요렇게. 그러면 그거를 만족시켜주는 x의 범위는 바로 여기하고 여기가 되어지겠네. 됐죠? 따라서 x의 범위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아니면 1보다 크면 이 부등식을 만족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다. 됐죠? 아, 쉽다. 그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러려면 x의 범위를 어떻게 잡아주면 될까? 똑같이 해나가는 겁니다. 자, y equal to 얘 인수분해하니까 x 마이너스 2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그림을 그려보게 되면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요. 이 위치 여기가 2가 되어지게 되겠죠. 그죠? 지금 문제에서 0 이상이라 그랬으니까 y가 0 이상이 되어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이상이니까 자 와서 여기도 되는 겁니다. 제로가 되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되어져 버리네.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결론은 어떻게 내려야 될까? 2도 포함이 되어지는 거니까 x는 모든 실수가 되어지게 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려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어렵지 않죠? 그림 그리니까. 자, 그 다음 세 번째. 이번에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이 2차식이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 같은 방식으로 그림을 그릴 건데, 자, y equal to 하고 쓰려고 가만히 보니까 앞에서는 다 인수분해가 되는데 얘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죠? 근데 그림을 그릴 거니까 완전 이걸로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x 마이너스 3의 제곱 플러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다. 그럼 이거에 대한 그림은 어떻게 되는 거야? 꼭지점이 x의 값 3, y 값 1이에요. 그러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 그러면 3일 때 1만큼 올라가서 그림이 이렇게 그려진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0보다 작을 때의 x의 범위를 찾는 건데 0보다 작은 y 값이 존재하나요? 존재하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해가 없다. 자,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우리가 부등식을 얘기할 때 해가 없다를 불능이다라고 쓰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해가 없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불능은 아니에요. 일단 정리는 되고 계산은 되는데 해가 없을 뿐이다. 주의를 해야 됩니다. 불능이라든가 부정이라는 용어는 방정식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조금 응용해서 네 번째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라고 하는 이 식이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기 사용된 k의 범위는 우리가 어떻게 조절을 해주면 될까 하는 문제. 앞에 있는 이런 것들, 이 내용을 공부하고 나니까 뭐 사실 별로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조건을 보면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컸으면 좋겠다. 그러면 뭐야? 이 그림으로 본다고 치면 바로 이런 상황이 되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런 상황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어때요? 예? 허근을 갖는 상황을 만들어내라. 이런 얘기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중근 갖는 상황이겠죠? 이거는 서로 다른 두 실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방정식과 함수 사이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정리를 해오고 있으니까 뭐 이건 여러분들이 떠올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렸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려면, 그러니까 이렇게 있을 때 그림이 이렇게 되어지려면 이렇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바로 판별식이 0보다 작아지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들이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판별식 D는 K제곱 마이너스 4의 K 플러스 3인데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돼요. 됐죠? 여기 인수분해 되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10이니까 K 마이너스 2에다가 K 마이너스 6 해주면 되나요? 여기가 플러스가 돼야 되겠죠? 얘가 0보다 작아지면 된다. 됐죠? 그러면 이 그림만 다시 그려보면 되겠네. 우리가 여기다 이렇게 K축을 잡았을 때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게 돼요. 마이너스 2 그리고 6 이렇게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0보다 작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그림만 우리가 관심을 갖겠다. 그러려면 x의 범위는 여기 바로 이 사이 값이 되어지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k의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이제 실제 문제 현장에서 나왔던 문제를 조금 간략하게 정리한 응용 문제 하나만 더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함수를 줄게요. y ax 제곱이라는 2차 함수를 주고, 그 다음 y bx 플러스 c라고 하는 1차 함수를 주겠습니다. 근데 이 함수들이 이렇게 그려진대요. 2차 함수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x축이 여기 있겠죠. 그리고 y축이 여기쯤 있겠다. 원점 이렇게. 자, 요게 2차 함수. 1차 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요. 이렇게. 요 만나는 위치들을 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요 위치가 마이너스 1이고 요 위치가 2라고 합시다. 자, 2차 함수와 1차 함수가 이렇게 제시되어져 있어요. 이랬을 때 우리가 먼저 할 일은 첫째, ax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가 0 이상이 되어지는 x의 범위를 한번 좀 구해봐라. 그 다음 두 번째, 여기 나와 있는 a, b, c의 비율을 한번 좀 구해봐라. 자, 요런 문제. 문제를 두 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림까지 나와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그대로 읽어나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첫 번째 문제를 보니까 이 식은 2차 함수하고 1차 함수로 바꿔서 그림을 보면 식을 만들어주면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2차 함수가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을 조건을 찾아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만 우리가 컨택을 좀 해보면 위에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 부분이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 이 부분이 2차 함수가 위에 있는 부분.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금 포함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에서 같은 경우도 포함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과 이 부분이 1차 함수보다 위에 있으려고 하면 우리가 선택해야 될 부분은 바로 x의 값 여기서부터 요 아래쪽. 그쵸? 그 다음 여기서부터 이 위쪽. 요렇게 얘기가 되어지면 되겠네. 그림을 이었더니 그냥 바로 나와버리네요.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 이하거나 아니면 x가 2 이상이 되어지게 되면 주어진 부등식을 만족하게 된다. 이렇게 되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a, b, c의 값의 비율을 한번 좀 뽑아보래요. 그 값을 직접 계산해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근데 지금 그림을 가만히 보니까 현재 이 그림에서 ax 제곱하고 이 함수하고 이 함수가 같아지는 지점 bxc가 같아지는 지점이 바로 x 이퀄 마이너스 1과 2입니다. 요렇게. 그렇죠? 그렇게 되면 ax 제곱 마이너스 bx 마이너스 c의 근이 바로 마이너스 1과 2라는 얘기가 되어지네. 그죠? 2차 방정식을 주고 두 개 근이 나왔다. 뭘 이용해라? 사용하든 말든 무조건 떠올려야 될 게 있다 그랬죠. 근과 계수와의 관계. 그래서 두 개 근의 합을 생각을 하면 이때 합을 생각을 하면 요 식에서 보니까 a분의 b예요. 근데 그게 얼마냐면 1입니다. 그리고 곱을 생각을 하면 이 식에서는 마이너스 a분의 c입니다. 그게 얼마냐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어지네요. 그래서 정리하니까 b는 a이고 c는 2a네요. 이렇게. 따라서 a 대 b 대 c는 a 대 2a 이렇게 되어지겠다. 됐죠, 그럼? a는 0이 아니어야 되죠. 2차 함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렇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빼놓고 안 썼네요.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자, 그러면 1대 1대 2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겠다. 됐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함수에 대한 그래프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방정식도 해결을 하지만 부등식도 직관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꼼꼼하게 공부하시고 앞으로 우리가 고차 부등식을 해결할 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